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2월 25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 조간신문의 모든 일면 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기사입니다. 조선일보는 힘없는 평화는 국민을 지킬 수 없었다. 자, 순식간에 수도가 포위되는 그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평소에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푸틴의 지시 하나에 그냥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우크라이나. 그래서 힘없는 평화는 공허하다. 자,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동아일보는 오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어제 유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도 힘없는 평화는 공허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힘 뒷받침 안 된 평화는 무의미하다. 어제 유세에서도 양쪽 후보의 이 화두 중에 하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었죠. 자, 힘없는 평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 우리에게도 생생한 교훈을 준다. 윤석열 후보의 유세 내용입니다. 말로만 외치는 종전선언, 이것은 평화를 보장하지 못한다. 한미동맹 국제사회와 공고한 협력이 절실하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양 후보들의 또 안보관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역시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수도 외곽 진격, 키예프 수도 외곽으로 진격했다. 그런데 그 아래 우리나라 대선도 지금 상당히 임박해 있죠. 12일 남았습니다. 12일 남은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또 실었는데, 자, 초박빙입니다. 이재명 39.4대 윤석열 40.2. 초박빙세 이 구도가 지금 한 일주일 전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앞섰는데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왔는데 어제, 그제, 오늘 사이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좀 다릅니다. 자, 일단 제가 원인을 잠시 후에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이 대선 T-12 중앙일보 여론조사, 이것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건데 윤석열이 40.2, 이재명이 39.4.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또 오차범위 안에 있다. 윤석열이 약간 앞서지만 그런 조사 결과가 조금 전에도 하나 나왔는데 리서치뷰 조사에 의하면은 윤석열이 46%, 이재명이 41%, 5%포인트 차 안에서 오차범위 안에 있습니다. 5%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6%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죠. 그러니까 6% 정도 되니까 이 정도 5% 차이면 오차범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계속 윤석열 후보가 약간씩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은 약간씩 올라가고 있고, 이 리서치뷰 조사도 일주일 전에 비해서 윤석열이 지금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6. 이재명은 2%포인트 올라서 41. 이렇게 됐죠. 자, 원인이 어디 있느냐. 지금 대다수 언론은 그 원인 분석을 이 후보 단일화 결렬선언,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 결렬선언,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영향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후보 단일화 결렬선언. 그래서 윤석열과 안철수의 지지율이 동반에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최근에 있었죠. 2020년 4.15 총선 때 위력을 발휘했던 재난지원금입니다. 재난지원금, 이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1일에 그 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가 됐죠. 그래서 16조 9천억이 책정이 됐는데, 재난지원금으로 이것 중에서 91%, 거의 대부분이 3월 안에 다 집행이 됩니다. 3월 9일 대선이 있는데. 그리고 이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씩 주는 것, 이것이 23일부터 지금 지급이 되고 있죠. 그리고 23일, 24일 어제와 그제는 우선 지급 대상자 안내 문자를 받은 304만 명을 포함해서 전부 332만 명에게 이 300만 원씩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332만 명이면은 가족을 포함하면은 3인 가족으로 해도 1000만 명이죠. 자, 1000만 명이 넘는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물론 그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절실하죠. 절실하지만 이 대선 시점에 딱 맞춰서 이렇게
지원되는 것,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민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어떤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 있는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는 그 1인 경영 다수 사업 운영자 최대 600만 원까지 또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3월 초부터 또 지급을 합니다. 자, 이런 그 상황도 지금 지지율이 초박빙 상태로 다시 돌아간 그 지지율 조사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후보 단일화 결렬, 이것은 정서적인 문제고, 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량 지급, 뭐 대량이라고 하면 또 소상공인들께서는 이게 찔끔찔끔 주는 것이지 뭐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지만, 전체 규모를 보면은 16조 9천억, 그 17조 정도 되니까 상당한 규모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 규모는. 자, 그래서 이 상황인데, 그러면은 이것이 앞으로 10일 남은 동안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가장 핵심은 후보 단일화 결렬 선언 때문에도 상당히 지지율이 좁혀졌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가 되면 되겠죠. 후보 단일화가 되면은 지금 이 양쪽은 오차범위 안에 있지만은 윤석열, 이재명은 오차범위 안에 있지만 안철수가 한 7%, 6%, 7%, 8% 이 정도 계속 지지율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이 윤석열과 단일화 한다고 해서 뭐 플러스 6, 7, 8 이렇게는 되지 않겠지만은 그렇게도 또 될 수도 있고, 왜 그러냐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가 생깁니다. 극적인 이 타협을 하면은. 자, 그래서 결국 윤석열에게 지금 남은 승리 방식은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슨 뭐 지금 이준석과 이태규가 뭐 뒤에서 뭐 밀실에서 서로 무슨 뭐 담합을 하고 뭐 야합 비슷한 이야기, 무슨 뭐 부산시장에 출마를 시킨다 안철수를, 뭐 종로에 출마를 시킨다, 뭐 그래서 이 당대당 통합을 하고 뭐 공천권을 좀 보장을 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지금 전혀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윤석열과 안철수가 직거래를 해야 되는데, 그 직거래를 하는 시한도 이번 주말이 최적기입니다. 주말을 넘기면 투표용지가 인쇄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중에 사표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므로 이번 주말에 쪽의 직거래, 아니 단일화 직거래가 시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전반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윤석열은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준비를 해서 전격적으로 지금 안철수를 찾아갈 수도 있고 어떤 제3의 장소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안철수는 좀 기다리는 상황. 자, 윤석열이 어느 방식으로 단일화를 위해서 접근을 해올 것인지, 혹은 또 어떤 카드를 가지고 할 것인지, 이것을 좀 기다리면서 짐짓 이 단일화는 없다, 시간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쪽에서는 윤석열이 직접 나서야 된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앙일보 12면 보시면은 윤석열은 단일화 카드 결단 고심, 단일화 카드 결단을 하기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그런데 안철수는 시간은 다 지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철수가 이야기하는 시간은 다 지나갔다는 여론조사 방식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이 여론조사 단일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단일화 방식의 문제죠.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선하는 형식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죠.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결렬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 여론조사 방식이 본인이 제안했던 그것은 시간이 다 지났다는 이야기로 읽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단일화에 대해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어제 이런 발언을 했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어떤 정파, 지역, 계층 관계없이 전부 함께하고 통합하겠다. 자, 이것은 곧 단일화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식, 그 다음에 어떤 협상 카드를 가지고 할 것이냐,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일화 불씨, 지금 선대위 차원에서도, 윤석열 선대본부 차원에서도 단일화 불씨를 계속 살리고 있습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어제 이준석에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죠. 그리고 또 이양수 캠프 수석 대변인도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논의가 지진하다 보니까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판단된다. 지지율 격차가 이것 때문에 좁혀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지지율 격차를 다시 넓히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정 안 되면 안철수 후보 집으로 찾아가는 식의 참고초라도 해야 한다. 어제 제가 김경국 전 본부장과의 대담에서 말씀을 드린 그런 방식이죠. 그리고 또 캠프 내에서는 윤석열, 안철수 공동개혁정부 이 카드도 거론되고 있다. 자,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시간은 다 지났다. 그래서 제가 결렬선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단일화가 시간이 다 지났다. 이런 것이겠죠. 자, 물론 이렇게 되니 이재명 캠프에서는 이 단일화를 무산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를 무산시키기 위한.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 가령 김종인 같은 인물, 선대위원장, 총괄 선대위원장 하다가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했죠. 윤석열에게 당신은 후보는 연기만 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결국은 총괄 선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는데 김종인은 계속 악담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 단일화는 이미 끝난 상태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악담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되고 있고, 이재명 캠프에서는 노골적으로 대선 코앞에서 개헌안을 1년 내에 개헌하겠다. 집권하고 나서. 그것은 제가 불가능하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정권 초기에는 모든 동력을 가지고 국정을 막 쇄신을 하고 전임 정부와 차별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은데 국정 과제 만들고, 그런데 개헌 딱 하면 이게 블랙홀이 돼버려서 국정 운영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왜 블랙홀이 되냐면은 이 다양한 의견의 목소리들이 전국 각지에서 다 나오죠. 지역별로도 나오고 직능별로도 나오고 정치권에서도 목소리 나오고 그러면은 다른 일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건데 그것을 윤석열 고립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개헌안만 하면은 안 되니까 안철수와 심상정을 겨냥해서 다당제를 하겠다. 또 지방선거, 곧 오를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해서 많이 이렇게 소수 정당도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자, 그런 제안을 어제 했지만 안철수와 심상정 반응은 냉랭합니다. 대선 코앞에서 개헌안 러브콜을 했죠. 그런데 반응은 냉랭합니다. 안철수는 그렇게 정치개혁 할 마음 있으면 그냥 하시라. 하시면 되지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심상정은 또 부도음 발행하려고 하느냐. 저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서 공수처 만들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에 태웠다가 위성정당을 만드는 그런 꼼수를 부렸죠. 그래서 결국은 정의당은 민주당에게 쏘은 그런 결과가 한번 있었습니다. 다당제 연합 정치 이것을 내세워서 안철수, 심상정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그리고 접전 양상인 후반 판세를 뒤집으려고 윤석열 후보 고립작전에 나섰지만 안철수, 심상정은 곧장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이재명도 어제 노골적으로 막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제외하고 진짜 국민의 삶을 개선하자는 모든 정치 세력이 가능한 범위에서 협력하는 길을 찾자. 그리고 정치개혁안을 명분으로 윤석열 후보를 고립시키겠다. 이런 의도를 내보냈습니다. 자, 경향신문도 이 윤석열 고립 쪽에 무게를 맞춰서 제목을 뽑았네요. 심, 안, 김은 김동연입니다. 함께 가자, 러브콜, 민주당 윤석열 고립 성부수. 자, 이것은 윤석열이 지금 심상정, 안철수가 냉랭한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윤석열이 완전히 고립되지는 않겠지만 가장 큰 목표는 이렇게 해서 안철수와 윤석열이 같이 하는 그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현실적으로 다 법 개정해야 되고 헌법 개정해야 되고 불가능한 일들이 많은데 이것을 지금 대선 12일 남겨놓고 툭 던진 것은 이 안철수에게 윤석열과 가지 마라. 우리와 함께 하자. 그런데 굳이 함께 하지 않더라도 윤석열과 같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최대 목표로 삼고 이것을 꺼낸 거죠. 사실상 안철수의 정책 연대를 제안했다. 야권 단일화 차단 포석이다. 경향신문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여권 성향이죠.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 그것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선거용 아니냐, 회의론도 크다. 자, 이런 이야기고, 리스크. 또 이준석 리스크도 또 있죠. 한겨레 신문은 또 한겨레 신문도 경향신문과 마찬가지로 진보 성향, 친여 성향이죠. 이준석 리스크를 또 강조를 합니다. 또다시 이준석 리스크. 자, 선거 12일 남겨두고 어떻게 야당 대표가 야당 후보에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지 참 불가사의한 일이기도 하죠. 안철수 후보 조롱, 합당 이면 제한, 이태기와 뒤에서 짬짬이 한 거, 그걸로 해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의 최대 걸림돌로 등장했다. 국민의힘 당내 비판도 거세졌다. 자, 그런데 한겨레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준석은 이태기와 비공개 접촉 과정에서 윤석열과 상의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윤석열은 단일화 문제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 코멘트가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진전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 그리고 윤 후보 주변에서는 여론조사 단일화를 제외한 모든 조건을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자, 공동정부론,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다음 주 초라고 했는데 다음 주 초 되면은 좀 늦습니다. 다음 주 초면은 28일이 월요일인데, 자, 28일 투표용지가 인쇄가 됩니다. 그러면은 단일화를 나중에 하더라도, 투표용지 인쇄되고 나서 하더라도 이 단일화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한 안철수 후보가 이제 포기를 한다면은 안철수 지지자들은 또 거기다가 찍겠죠. 그러면은 무효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더 기회가 있는데 투표용지 인쇄하고 나서 3월 4일부터 사전투표가 실시가 되죠. 그럼 사전투표 전에 단일화를 해야지,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나서 단일화하면은 사전투표에서 안철수를 찍은 표는 무효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단일화 변곡점이 바로 오늘 저녁 있습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2차 법정 대선 후보 TV토론. 자, 지난번 월요일에 실시된 첫 번째 법정 TV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집중 공격했죠. 왜 그러냐면 그 전날 일요일에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안철수가 윤석열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도 안철수가 윤석열을 집중 공격을 할 것이냐? 단일화 결렬 선언 이후에 윤석열 후보에 대해 날카롭게 각을 세운 안 후보가 또다시 윤석열을 난타를 할 것이냐? 오늘 TV 토론을 보시면은 안철수가 이 단일화에 대해서 어차피 주말에 단판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에, 직거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에게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그 문제를 지켜보면은 단일화에 대한 단일화 가능성을 좀 짚어볼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이 단일화는 꼭 이루어져야지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나머지 12일 동안 정부 여당이 어떤 일을 할지 모르죠. 자, 오늘 중앙일보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코앞에 갑자기 군산을 갔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왜 갔을까? 불과 대선 13일 남겨두고 윤석열의 호남 지지율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중앙일보가 크게 했습니다. 의심을 한 거죠. 갑자기 어제 군산에 가서 현대중공업 조선소 재가동 행사 참석. 참, 여기에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가서 참석할 일인지, 그리고 거기 가서 정부는 군산 조선소 정상화를 위해서도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지원이라는 단어만 9번이나 썼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원한다. 그러니까 호남 쪽을 산업을 지원한다. 그리고 25일 만에 지역 행사 직접 참석한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선거 개입 의도가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자, 윤석열 후보가 지금 호남에서 과거 보수 정당 후보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 호남으로 간 것 아닌가, 그 이야기를 지금 중앙일보가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 1987년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던 그 선거 이후에 직선제 이후에 호남에서 기록한 이 보수정당 대선 후보의 최고 득표율은 박근혜 후보가 기록한 10.5%입니다. 10.5. 다른 후보는 전부 다 한 자릿수에 머물렀죠. 호남 득표율이. 근데 박근혜 후보만 득표율 10.5%를 기록했는데 지금 이 윤석열의 호남 지지율을 보면은 가령 중앙일보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광주, 전남, 북, 전라남도, 전라북도 지지율은 13.2%. 13.2입니다. 보통 지지율보다 이 득표율이 이 양강 후보는 높게 나오죠. 높게 나오는 걸 제가 한번 그 갤럽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13.2를 지금 하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0%가 넘는 지지율도 나옵니다. 호남에서 윤석열. 그러니 지금 역대 최고치의 호남 지지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문재인 갑자기 부랴부랴 황급히 호남으로 달려갔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에 교묘히 영향을 끼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마지막 전해드릴 기사는 아침에 인터넷판에 놓은 기사인데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어제 강화문의 한 식당에서 지난번에 후보 경선할 때 이낙연 후보와 맞서 싸울 때 강화문의 한 중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법인카드를 사용을 했다. 그 7급 공무원 시켜가지고 법인카드를 사용을 했다. 그 보도가 어제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내 부인이 직접 사용한 것 아니냐. 그래서 뭐 코미디 같은 그런 뭐 변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법인카드와 캠프 후원금으로 결제를 했다는 의혹이 전날 제기됐던 강화문 중식당 식사 자리에 현직 여당 국회의원 부인 등도 있었다. 자,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 경선 운동을 하느라고 김혜경 씨가 다른 또 국회의원들 부인들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한턱 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주말, 내일 모레 사이에 이 후보 단일화는 분명히 단판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책임은 양쪽 모두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교체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는 그 상황이 되면은 윤석열은 적극적으로 지금 윤석열 후보 주변에서 일부 참모들은 그래도 이긴다. 아주 근거 없는 자신감. 그리고 또 굳이 단일화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몰표를 몰아줄 것이다. 그래서 뭐 투표에 의한 단일화, 뭐 유권자에 의한 단일화 이런 안일한 소리도 나오는데 자 지금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까지 나서서 막 지금 선거에 개입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정권 교체 세력을 한데 모으는 그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오늘, 내일, 모레가 가장 최적기다. 그래서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이 뭐 이준석이든 뭐 이태규든 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두 사람이 만나서 하루속히 단판을 벌여야 된다. 자, 그런 말씀 드리면서 조간딱볼 마치겠습니다.